나 혼자 허공에다가 얘기하면서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 여기 앉아요. 아니 가운데 앉아. 아 여기. 아니, 그. 아니 여기 세 번째. 여기 정도, 이 정도. 야, 너 영상 찍는데 머리 하나 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너 날씨가 흐리고 그러니까 아프다는데 뭐 어떻게? 아파서 어떡하면 좋아. 마플 교과서 1단원부터 합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치? 평면 좌표죠? 평면 좌표니까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선분의 길이를 재고요.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를 쟀으니까 분할할 줄 알았지. 내분점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시끄럽게 하겠어? 아니. 내분점을 배웠으니까 내분점을 이용한 문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삼각형의 무게중심형 나타나죠. 무게중심하고 뭐 중선 정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서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그치? 좌표 평면일 거니까 우리가 X 좌표와 Y 좌표를 이렇게 말하겠지. 그치? X 좌표와 Y 좌표를 말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 A, B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쉬운 어떻게 구할까요? 두 점 사이 거리 우리가 이걸 구할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하려고 이렇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일단 구할 거야. 그렇지? 맞죠? 여기 이 점의 X좌표가 X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X2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면 이 거리는 몇이죠? 쉽게 말하면 두 점의 X좌표끼리 빼주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데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X2에서 X1을 빼고 나오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이 세로 길이도 그거 될 거 아니에요? 이 점이 Y1이고 이 점의 Y좌표가 Y2인 거니까 이 거리 몇이던가? 2에서 Y1을 빼준 길이가 나오겠지, 그치?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A, B 길이를 구할 건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기 때문에 선분 AB를 제곱한 건 빗변의 제곱은 가로제곱이랑 세로제곱의 합이랑 같을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x2-x1 x 좌표끼리 빼준 것을 제곱하고 y2-y1 y끼리 빼준 수의 제곱을 더해주면 선분 AB의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선분 길이를 구하려면 AB 길이를 구할 거니까 얘는 제곱했을 때 이 수가 되는 수니까 이 선분 AB는 양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지? 저는 루트를 씌워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렇게 구한다고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3이라는 점하고 3,5라는 점을 주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루트를 씌워놓고 x끼리 빼서 제곱하지, 그렇지? 근데 큰 수 빼기 작은 수가 거리는 많은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큰 수 작은 수 따질 필요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니까 25 나올 거죠. 또 3에서 5를 빼면 2가 나올 것으로 가는 4가 돼서 두 점 사이거리가 루트는 29가 되죠. 이런 식의 풀이를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1차적으로 선분 길이를 구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기반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걸 알면 되는 거고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선분 길이 쟀으니까 이제 이거를 좀 잘라내는 걸 해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걸 배울 건데 내분점을 일단 하기 위해서 일단 수직선 위에서 좌표표는 말고 1차원에서 이 점 좌표를 A점이라 놓고 좌표의 숫자 이렇게 번호를 X1이라 놓고 이 B점의 좌표는 X2라고 놓을게요. 그렇지? 이제 내분점이라는 건 안쪽을 분할해 주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내분해 주는 점을 찾을 건데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 주는 점을 우리가 P라고 잡아요. 그치? 이 점 좌표도 뭔지 모르니까 x라고 쓰고 이 x를 이 x 좌표를 x1과 x2 그리고 m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서 x는 이 네 개의 값을 알고 있으면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바꿀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m 대 n이라는 건 이 비율이 될 거니까, 그지? 그럼 이 선분 길이랑 이 선분 길이를 직접 구해야
그 길이 b가 m 대 n이다 쓸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a, p의 길이를 좀 구할 건데 여기에 실선일 거니까 얘가 작은 수, 얘가 큰 수인 게 보여, 맞죠? 그러면 이 두 점의 거리는 x 좌표에서 x1을 뺀 거죠. 괜찮죠? 그럼 여기서는 x2가 더 클 거니까 이 거리는 x2에서 x를 빼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이 x-x1과 x2-x의 이 비율이 m 대 n이 된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비례식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식을 정리해서 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안쪽 길이 곱해주면 mx2-mx가 되고 바깥쪽 길이 곱하면 nx-nx1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사실 이 x항을 한 대로 묶어서 x를 나머지 숫자들로 표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 x항을 한 대 묶으려고 이 마이너스 nx를 우측으로 이항시켜주면, 그렇지? m에다가 n을 더한 x항으로 항이 묶일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항을 왼쪽으로 이항시켜 정리해주면 mx2 플러스 nx1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x라는 좌표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으로 정의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가만히 쓰다 보면 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니까 그 내분하는 점의 x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 대 n인 거니까 그냥 분모는 더해주고 비율을 위에다가는 이 m에다가 x2를 곱할 거니까 이 m이 뒷부분에 있는 좌표와 곱해지고 n은 앞부분의 좌표랑 곱해져서 그 식의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자, 이걸 했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에서 야 여기 A점의 좌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5고 여기 B점의 좌표가 있는데 얘는 뭐 7이야, 그치? 이 두 점을 1대2로 A, B를 1대2로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를 P가 했을 때 이 점 좌표 P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괜찮죠? 그럼 일단은 분모는 1대2였으니까 1 더하기 3 잡겠지, 그치? 그리고 1대2가 썼을 때 여기는 뒷좌표랑 붙을 거니까 1 곱하기 7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5를 더할 거니까, 그치? 그럼 3분의 마선이 나와서 이 P점좌표가 근본적으로 마이너스이 되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내분점을 구하는 방식이다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도 똑같이 선생님이 A, B를 1대2로 뭐 예를 들어서 M 대 N으로 내분해달라 했으면 X끼리 좌표를 봐도 요 길이 B가 M 대 N이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도 M 대 N이잖아, 그치? 평행선일 거니까. 그래서 X끼리도 방금 했던 공식 그대로 써서 M 대 N 내분점을 구하면 되는 거고 외분점도 마찬가지로 M 대 N의 비율이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너 잘한다 이거지? 너 잘한다 이거지? 이제 A, B가 있어. A, B를 1대2로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를 내가 P가 할 거야. 이 P 좌표를 구하도록 했어. X만 3분의 그냥 분할해서 몇 따지면? 그렇지. 그러면 14 나오겠죠, 그렇죠? 해볼까? 3분의 이제 y끼리 할 거니까 7 더하기 10 나올 거니까 10 이렇게 좌표를 뽑아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분점 자체를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해주는 점이 있을 거고 반대로 BA라는 성분을 1대2로 내분해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A, B를 기준 잡아주면 A, B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부터 비율을 1대2로 분할해주는 거랑 BA는 B의 출발에서 1대2로 내분해주는 점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이 두 내분점이 서로 같지 않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A, B면 A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지 보시고 그 비율을 1대2로 분할시켜서 B에서 출발했을 때도 B에서부터 1대2의 비율로 내분한다. 이걸 좀 정확히 잡아놓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볼 건 성분의 길이를 잘라내고 길이를 구할 줄 알고 그걸 우리가 분할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유형들 좀 풀어보고 잘 되고 나면 활용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죠. 그죠? 그래서 책표 보시면 11페이지죠. 쌤이 익힘을 풀면 확인이랑 변형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고 잘 되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죠? 익힘 1번의 1번 문제만 쌤이 해볼게. 수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 근데 A는 마삼이고 좌표 평면의 수직선이야. B는 3이고 C는 X라는 좌표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 A에서 C까지 길이랑 2 곱하기 BC 길이가 같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걸 좀 해석해서 해달라는 거잖아. AC가 길어, BC가 길어? 은서야? 그치? 그럼 BC가 X면 AC가 EX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 두 성분의 길이가 몇 대면? 2대 1과 같다고 주는 거지, 그치? 맞죠? 근데 이제 A하고 B는 좌표가 있지만 C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C가 어떤 수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양수다, 무수다 말이 없지,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이런 느낌인 거야.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은 찍혀 있어, 좌표가. 엄연히 있잖아, 그치? 근데 C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A에서 C까지 길이랑 B에서 C까지 길이가 2대 1인 거야. 그럼 C랑 B를 잡히면 AC랑 BC가 잡히지, 그치? 근데 AC가 2일 때 BC가 1일 거니까 C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그치? AC와 BC가 잡히는 거죠. 근데 AC의 길이가 BC의 2배니까 여기가 X면 여기는 EX의 느낌으로 해석이 돼야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이 C라는 점은 A, B를 2대 1로 내분해준 점이 될 거야. 그죠? 그냥 근데 C가 꼭 여기만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뭐냐면 C가 만약에 여기까지 가. 그럼 이게 AC, 그럼 이게 BC가 되지, 그치? 될까? 그럼 여기에 C가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 이 AC와 BC의 길이도 2대 1이 될 수 있지, 그치? 괜찮을까?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그럼 내가 원하는 C가 두 개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 선분 AB 위에 C가 있다 했으면 얘만 보면 되는 거고 직선 AB 위에 있다 했었으면 두 개를 구해주는 거야. 또 하나, 만약에 직선이란 말이 없으면 사실상 길이가 이렇게 2대1인 C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쌤이 C를 여기서 좌표면 그러면 이때도 AC 대 BC의 길이가 2대1이 되니까 잡아주지, 그렇지? 괜찮을까?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이라고 적혀있잖아. y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수직선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C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보시면 내가 원하는 X값을 구할 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 첫 번째부터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A하고 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점 좌표는 마3이었고 B의 좌표는 3이었어. 그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C는 이거였지, 뭐야? 첫 C는 A하고 B를 선분 A, B를 2대 1로 내분해주는 점이 될 거라는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C1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2대 1일 거니까 분모는 3 잡아주고 앞에를 뒤에 곱할 거니까 6에다가 마3을 더해서 3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첫 번째 C점 좌표는 1이다 딱 나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C는 어떻게 이거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긴데 이건 A, B의 내분점이 아니라 외분점이야. 우리가 외분점을 이제 배우지 않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A는 마3이라 쓰고 C는 모르니까 X라 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좌표와 이 좌표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게 B가 될까? 얘가 2대 1이었잖아, 그렇지? 그럼 이 B는 이 두 선분을 몇 대 몇으로? 1대 1로 내분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좌표가 뭐냐면 A하고 C를 1대 1로 내분했을 때 그 점이 B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얘는 답을 준 거니까 A 좌표를 써. A는 마3이고 그리고 C는 내가 알고 싶은 X인데 이 두 녀석을 1대 1로 내분했을 때
그 내분점의 좌표가 3이다 라는 힌트로 가져가자는 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 1대1일 거니까 분모 2로잖아. 그렇지? 그치? 그럼 어차피 1 곱하기 1 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냥 두 수의 가운데 값이 되는 거지. 평균 거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에서 마삼을 더하는 거 요게 3과 같더라라는 해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x가 몇이 나올까? 6에서 3을 더하면 9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C가 될 수 있는 좌표가 1 또는 9가 나오겠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해석했을 때 다 맞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 풀 때는 그냥 AC 길이 구해서 문제 풀 건데 여기서는 사실상 어떤 길이가 더 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풀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책에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나와. C는 X니까 AC면 얘랑 얘를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데 뭐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으로 바꿔서 X에서 마삼을 빼 이렇게 되는 거야. AC니까. 그 다음에 BC는 어떻게 나와? 이게 나오지, 그렇지? 그럼 또 똑같이 뭐야? X가 큰지 3이 큰지 모르니까 X에서 3을 뺀 녀석의 절대값 써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의 두 배가 같다. 요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원래는 X의 범위를 나눠 쓰는 거지만 어차피 다 양수로 알기 때문에 양면을 제곱해버리는 거야. X값 구할 거니까. 그래서 양면 제곱해주면 절대값을 풀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잡아서 문제 풀어달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게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내가 원하는 1과 9가 나온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일단 왜 두 개가 나온지를 직접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문제 1번이랑 별 문제 2번 똑같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큰 문제 없는지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7분이니까 35분까지 하도록 8분 정도만 풀어볼게요. 뒤에 답안지에 있어서 불편할 거예요. 이거 빼놓고 보면. 이거는 챙겨뒀다가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오나요? 그래서 나와? 쉬어도 괜찮을까?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름 볼까요? 두 번째 봅시다. 여기 보시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예요. 얘는 이거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그러니까 A라는 점이 3,-2고요. D라는 점이 1,-4래요. 그러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사실 좌표 평면일 거니까 엄청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한 요쯤 있어도 여기랑 여기랑 같습니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다 찾는 문제는 아니겠지.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나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물어보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X축 위에 있을 건 어떤 느낌인 거야? 이게 X축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점만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A에서부터 B에서부터 같은 거. 그럼 이 점에다가 내가 모르니까 이 점 좌표를 P라 놓고 좌표를 찍어야 되는데 X축 위에 있으니까 힌트를 받지, 그치? 무슨 힌트지? 그치, Y가 0인 거죠. 미지수를 하나만 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X, A라 놓고 우리가 쓰는 식은 뭐야? A에서 P까지 길이랑 또 B에서부터 P까지 길이 같다고 놓고 풀어달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변환해서 풀어달라는 건데 어차피 A, P와 B, P는 다 루트가 있을 거니까 그냥 어차피 제곱해서 루트 풀어서 다음 힌트로 문제를 풀어서 상관없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A, P부터 하자. X에서 3 뺄 거니까 X 바 3의 제곱이 될 거고 0에서 마이너스 2 뺀 점은 4가 되겠지, 그치? 오른쪽은 BP죠? X에서 1 뺄 거니까 X만 1 제곱이 될 거고 0에서 마사 빼서 제곱이 16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이건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은사야?
1차가 되겠지. 최고차함수 같을 거니까. 그래서 해가 딱 하나만 나오겠다. 풀어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항시켜주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x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뺄 거지, 그지? 그냥 바로 해도 되겠죠. x제곱은 지웠겠지,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6x 있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있었지, 그치? 그렇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되겠죠, 그죠? 여기는 1 있었죠, 17 있었죠, 여기는 9 있었죠, 4 있었죠, 13 있었죠, 여기는 17 있었죠. 넘어가면 4 나와요.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끝내주시면 돼요. 그렇지. 내가 원하는 p 좌표가 사실상 마이너스 1,0였다 써주시면 내가 원하는 좌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끝나는 문제 되겠지. 그렇지. 근데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점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특징을 보는 거야. A, B에서부터 가장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뽑으라면 우리가 내분점을 넣기 때문에 이 두 점의 1대1 내분점이 될 거야. 그렇지? 이 점도 A에서 길이와 B에서 같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럼 그런 점들을 찍어보면 어떤 형태를 이룰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거야. 뭐가 나올지. 그런 점들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왜냐면 A, B라는 선과 수직을 이루면서 그렇지? 직선 형태의 식을 잡아주면 일단 이 점은 A까지 길이랑 B까지 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수직선으로 수선을 그어서 잡아주면 왼쪽이랑 오른쪽 삼각형 두 개가 항상 합동이 돼요. 그치? 왜냐면은 이 길이는 같다는 게 벌써 우리가 찾아낸 거고 수선 나왔기 때문에 이 길이도 우리가 공통점으로 가져가게 되면 두 삼각형이 서로 수직을 끼고 있고 두 변의 길이 같다는 거 아니까 항상 합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항상 A에서부터 거리와 B에서부터 이걸 같다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될까?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두 점의 1대1 내분점을 지나면서 두 점에 있는 직선과 수직을 이루는 직선으로 표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방금 했던 걸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A, B가 있어요. 얘는 3,-2고 얘는 1,-4예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찍어보면 이런 직선이 될 거라는 걸 확인했어. 그래서 풀어보면 일단 이 두 점의 1대1 내분점은 너무 구하기 쉬워. 평균적표 구하는 거니까 3에서 1 더하기 4를 이루나 마이너스 2에서 마사를 더한 걸 이루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1대1 내분점이 될 거고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에 우리 기울기 알고 있죠. 그렇죠? 맞죠? 기울기 x의 증가량 3-1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야? 1 나오나요? 괜찮아요? x의 증가량이 3에서 1을 뺐으니까 1 그럴 거예요. 그렇죠? 3에서 1 뺐으니까 1이지. 그렇지? 괜찮아? y의 증가량은 y에서 마사를 뺐으니까 1 나오죠. 그렇지? 기울기 1인 거고요. 그냥 하고 있는구나. 네?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알고 있잖아. 맞아? 1차함수 배웠잖아. 맞지? 근데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직교할 거니까 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났다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보다 쉬워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다음 단에 또 배우니까.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1인 거 알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한 점을 지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점으로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을 모아놓은 함수식 하나 알 수 있겠지. 그치? 그게 뭐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형태인데 x에 2를 넣었을 때 y가 마삼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럼 뒤에 상수 몇이겠지? 마이너스 1이 붙으면 되겠죠. 그렇죠?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이 내가 조건을 맞춰주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식이다라는 걸 이해해주고 이걸 나중에 자취의 나무식이다라고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해주는 점들을 찍다 보니까 또 규칙이 있는 어떤 방정식이 나왔다는 거지. 그렇지?
그거를 따라가서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이 나와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구해놓고 이 점들 중에서 x축의 위에 있는 거니까 x좌표 구하지 뭐. y 0일 때 x에 뭐 넣으면 되지? 마일 넣어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거니까 그 좌표가 마이너스 1,1이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의미하는 건 이거야. 같은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은 딱 요거 하나만 말하는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 좌표 평면이 다르니까. 그런 점들을 특징을 찾아보니까 어떤 한 직선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직선의 특징이 이 목표 두 점으로 붙어 있는 직선에 중점을 지날 것이며 서로 직교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쌤이 했던 말을 기본기 삼아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2번에 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 문제나 대응 문제 풀어보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좀 속도를 좀 더 올려볼게요. 맞죠? 안 되면 물어보세요. 5번 문제만 다시 한번 풀고 할게. 5번 문제는 A, B에서부터 이제 Y는 X 위에 있는 점 P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5번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이제 Y는 X라는 선 위에 있는 점 P야. 이 P는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A, B라고 이렇게 잡는 게 일반적이야, 그렇지? 근데 얘가 이 함수 위에 있으니까 사실상 문자를 두 개 쓸 필요가 없어. 그치? 왜냐면 이제 A를 넣어주면 Y도 A이기 때문에 이 B를 그냥 A라서 문제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힌트를 해석해주면 P점 좌표를 A,A로 놓고 풀어라 이 얘기 되는 거죠. 괜찮을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제 보시면 A점 좌표는 마이너스 2,1이고 B점 좌표는 4,3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AP의 길이와 BP 길이가 같도록 해주는 점 P의 좌표를 구해서 OP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OP는 뭐야? 원점에서부터 P점 좌표까지 거리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걸 먼저 해결할 건데 어차피 선분 길이 같다니까 제곱해서 루트 풀고 볼게. 괜찮지? 그럼 AP는 뭐야? A 플러스 2의 제곱에서 A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겠지. 괜찮을까? 오른쪽 써주면 BP니까 이거죠, 그죠? 이는 A 마이너스 4의 제곱이랑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나오겠지. 됐죠? 근데 어차피 이제 2의 제곱은 지워질 거니까 A 한번 볼게. 여기 4에 있죠. 여기 마이너스 2에 있죠. 여기 2에 있었겠지, 그치? 4하고 1 있었으니까 상수 5 쓸게. 오케이?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A. 그리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4A 나오겠지, 그치? 16이랑 9 있었지? 몇? 그죠? 그럼 이제 넘겨주면 16A 나오고 넘겨주면 20 나오지, 그치? 될까? 그럼 A라는 점의 좌표가 뭐야? A 값이 몇이 나와? 4분의 5가 나오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이점 좌표가 4분의 5, 4분의 5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OP 길이는 얘하고 원점 사이 거잖아. 맞죠? 근데 이제 얘가 Y는 X라는 녀석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위에 원점이 있어요. 이게 원점. 그래서 원점오가 있잖아. 그죠? 근데 기울기가 1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요 길이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잖아. 직각이 분배될 거예요. 그죠? 돼요? 여기가 4분의 5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될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두 세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지, 그치? 몇 대면? 1대1 때 루트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에 루트만 곱해주면 나오겠다, 그죠? 네? 그래서 4분의 5루트이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지, 그치?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해보시고 익힘 3으로 가시죠. 마네카도 좋네, 그치? 자, 익힘 3으로 보시면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출제에 넣어놓고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동안에는 이제 선분의 길이를 직접 더했을 때 문제를 써서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선분의 제곱에 하겠지, 그치? 우리 흔히 얘기해요. 선분의 제곱에 그치?
선분의 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선분을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 그죠? 그럼 이 식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최소값과 그때의 점피는 뭐였을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점피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x축에 있는 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맞죠?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분의 제곱의 합이다 보니까 선분과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어.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어떤 점이 있고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 이 밖에 한 점 P가 있다고 썼어. 그래서 문제가 AP하고 BP를 더해서 1번 길이와 2번 길이를 더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보였지? 이 P가 어디 있어야 1번과 2번을 더했을 때 가장 작게 나올까? 그렇지. 중간이랄 필요 없지. 그냥 선분 AB 위에 어디든 P가 잡히면 그때 AP와 BP 길이의 합이 딱 제일 작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분과 선분의 길이를 더했을 때 최소값을 물어본다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이쯤에 있으면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얘는 선분을 제곱해서 합하는 것을 최소값이잖아. 그렇죠? 얘는 그래프에서 이 길이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야. 한마디로 직접 식을 써서 푼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x축 위에 있는 점 p니까 이 점 좌표를 몰라서 x, 0이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죠. 그럼 생각해봐. AP 제곱이면 이거에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을 할 거니까 어떻게 나와? x에 관한 2차식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x에 관한 2차식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얘는 뭐가 돼? x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최고차항 양수인 2차 함수에서 어떤 x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x를 썼을 때 어떤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될까? 이해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받아들이는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2차식이 나올 거니까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이 언제 나오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그 축에 x좌표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것을 활용하잖아요. 될까요? 괜찮죠? 그럼 쌤이 물어볼게. 2차 함수에서 우리가 흔히 2차 함수에서 이 축을 찾는 방법을 축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죠? 축의 방정식은 뭐였죠? 마이너스 2a분의 b로 우리가 축방을 했던 거 기억나요? 괜찮아요? 그 쌤이 원하는 건 이제 이거야. 얘 2차식의 최소값 구할 거니까 어떤 x를 써야 되겠지. 빠르게 판단하면 그 다음은 넣어주면 끝나는 거니까 축을 빠르게 찾자. 그럼 축을 찾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하고 x한 개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됐죠? 그걸 일단 신경 쓰면서 풀게. 그럼 일단 AP 제곱이야. 그러면 x-2의 제곱에다가 0 빼기 3제곱 9 더하고 BP 제곱일 거니까 4에서 x 뺀 x마4의 제곱에다가 괜찮지? 0에서 1 뺀 1제곱 더해주고 요 식이 이게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얘를 전개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2x제곱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x, 여기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x가 나오겠지. 나오겠지, 그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 식의 축은 뭘까? 마이너스 2a분의 b. 괜찮아? 그럼 축이 몇이야? 3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죠? 한마디로 p의 좌표가 뭐일 때? 3,0일 때 이 식의 가장 작은 값을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는 거지. 그럼 일단 뭔데? 3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죠? 그럼 그때 최소값도 구할 거니까.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x에 3 넣은 거니까 3 넣어봐. 그럼 1 나오지. 9, 10이죠. 3 넣어봐. 1 나오지. 1 나오지. 2 나오지. 그렇지? 그럼 2에다가 몇을 돼? 10을 더하는 거 맞아? 여기 1, 3 넣어주면 얘는 1이니까 9, 10 나와. 3 넣으면 1, 2 나왔잖아. 괜찮아? 그럼 내 번호는 다음 몇이야? 12가 나오겠네. 그치? 이돼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12일 거고 그때 P점좌표는 3,0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거리 선분의 제곱의 합을 물어봤다는 힌트를 받았을 때
얘는 선분 길이를 더해서 제일 작은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선분을 제곱한 식을 더해서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선분의 그래프를 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니다. 얘를 뭐 땡겨서 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 조건을 해석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 어떤 규칙이 보일 거예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이 두 점의 2하고 4의 평균이 몇이야? 3이지. 그래서 이게 3,0이 나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y가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뿐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주의 있게 보면 쌤, 그러면 앞으로 선분의 제곱 풀 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어떤 한 점을 줄 거야. 이거는 줘야지, 그치? 또 다른 한 점을 줄 거야. 그치? 그리고 어떤 한 점 P를 줄 건데 이게 지금은 x축 위라 해서 0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뿐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x, y라고 주고 얘를 구하라는 거야. 그죠? 1이죠. 얘는 좌표를 준 거고 얘는 좌표를 준 거잖아. 지금 여기서는 2,3이고 4,1인 것처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이 어떤 점 P를 줘서 A하고 B를 줬을 때 AP의 제곱, 선분의 제곱에다가 또 BP의 제곱, 선분의 제곱을 더한 녀석의 최소값과 그때 점 P가 뭔지를 물어봤다고 고민해보자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x-x1 제곱, x-x2 제곱, y-y1 제곱, y-y2 제곱을 더한 식이라고 했죠. 이해돼요? 괜찮아? 그럼 x는 x끼리도 구해야 되고 y끼리 구하면 되잖아. 그죠? 이해돼요? 그럼 x 따로 완전 제곱식, y 따로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x, y에 어떤 수를 넣어야 될지 고민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x만 해볼게. x만 가지고 x에 뭘 넣었으면 최소값 나오는지. 그게 나오겠지. x에서 x1을 뺀 것의 제곱에다가 x에서 x2를 뺀 것의 제곱이 나오겠지. 그렇죠? 이게 x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맞아?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어떻게 나와? 2x 제곱은 나오겠지. 그치? 맞죠? 여기는 마이너스 2x1 2x1 마이너스 2x2 되어 있는 x항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 뒤에 상수항이 이렇게 붙겠지? 그치? 근데 y도 y끼리 했을 거 아니야. y도 y끼리. 그죠? 여기 또 y가 y에서 y1을 뺀 제곱에다가 y-y2의 제곱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전개했을 때 2 곱하기 y제곱이랑 마이너스 2y1과 마이너스 2y2로 되어 있는 y항이 나올 거고 나머지 상수항이 다 붙었을 거예요. 그치?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가장 작게 나오려면 x, y에 뭘 써야 될까가 문제잖아. 그럼 이제 x에는 뭐, y는 뭐 할 거니까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형태의 식을 내려가져가야지. 그치? 될까? 그럼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 만들 건데 얘가 궁극적으로 어떤 완전 제곱이 되는지만 고민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2로 묶어서 x제곱이고 2로 묶어주면 어떻게 나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어져 있는 x1 더하기 x2로 되어 있는 x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괜찮지? 그럼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었다는 건 뭐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분의 x1 더하기 x2로 되어 있는 이 식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돼요? 얘를 전개했을 때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앞뒤로 두 개가 나왔을 거니까. 돼요? 한마디로 식이 항상 이런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는 뭐야? x에다가 얘를 넣거나 y에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은 실수 제곱일 거니까 항상 0 이상이잖아. 그치? 항상 0 이상이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의 합의 최소값 되려면 각각의 완제가 0이 되는 x, y를 넣을 거니까 x에다가 두 녀석의 평균값과 두 녀석의 평균값을 넣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해돼? 만약에 이 문제가 이 두 점으로부터 어떤 점 P가 있는데 AP제곱과 BP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이 P가 X축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X, Y를 놓고 이걸 구하는 거였어. 그럼 그냥 구할 수도 있지. 그치? 2 더하기 4는 6이니까 이 P가 3 더하기 1은 4니까
P가 3,2일 때 AP 제곱과 BP 제곱의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요? 왜냐면 항상 그런 식으로 세팅될 거라는 걸 우리가 한 번만 해보면 이해가 되거든. 괜찮지?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보자마자 답을 내는 문제는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조건 주고 지금 여기서는 x하고 y를 내가 쓰면 되지만 만약에 이 점 p가 조건이 붙으면 어려워지잖아. 아까처럼 얘는 이 점이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어요.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3이어야 되잖아. x가 2일 때 y는 5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얘를 썼다고 여기에 그 수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이돼요? 그럼 그때는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꼭 이런 문제를 풀 때 평균도에서 쓰지 뭐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흘러가는 정도 알고 있어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는 문제라서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냥 보고 그런가 보지 보고 넘기는 게 아니라 선분의 제곱의 합을 구했을 때 그 식이 2차식이 나오는구나. 그 2차식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문자가 두 개면 각자 써서 풀면 되는 거지만 그 두 개의 문자가 서로 관련된 힌트가 추가로 붙는다면 그걸 한 번 더 첨가해서 풀어야겠지. 그렇지? 이해요?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붙었어.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P여야 돼. 그럼 그때는 2x 플러스 1이 y일 거니까 y라는 문자를 이 식으로 바꿔서 x에 관한 식으로 바꿔 푸는 거지. 그런 형태의 이름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선분의 제곱의 합을 물어봤을 때 2차식의 최소값 그때 점 P를 구하는 형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해봐서 줘야 되는 것까지.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14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익힘 3번에 있는 쭉 익힘 문제 풀어보시고 확인 유지 7번이나 8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 25분까지 15분 줄 테니까 쭉 풀어보시고 큰 문제 없으면 좀 쉬었다 할게요. 알았죠? (8번) 문제가 뭘까요? A는 4, 마이너스 2, B는 1,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네요. Y는 X 플러스 3 위에 점 P가 있다는 거지, 그치? 얘가 A, B 이렇게 나오죠,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분의 제곱이 하겠죠, 그렇지? AP 제곱에다가 BP 제곱의 최소값. 그때의 P점 좌표를 구해서 A하고 B를 구하는 값. 최소값일 때 그때 P를 구하는 거죠, 그렇지? 괜찮죠?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조건이 걸린 거니까 그냥 4하고 1 더해서 2 나누고 이렇게 푸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맞지? 그래서 내가 써주면 AP 제곱 써주면 어떻게 나와? AP니까 이거 A-4의 제곱에서 B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고 그치? BP 제곱일 거니까 A에서 1을 뺀 것의 제곱에다가 B에서 마이너스 5를 뺀 수의 제곱 이 녀석을 최소값 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 따로 B 따로 하면 좋았는데 여기서 조건이 걸렸잖아. 이 P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X에 1 넣고 Y에 100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뭐냐면 A에서 3을 더했을 때 항상 B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이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그렇지? 여기다가 내가 4 넣었다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 맞잖아. 이 두 식, 그죠? 4하고 이 마이너스를 한 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뭐야? 이 식을 만족시키면서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맞죠? 그러면 B는 항상 A보다 3큰 수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애초에 B 대신에 A 풀 3을 집어넣고 풀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 이 식이 A는 A 마사 써주고 제곱 B 대신에 A 플러스 3을 넣어주면 얘는 A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 두 번째 A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B 대신에 A 플러스 넣어주면 A 플러스 8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죠? A는 어떤 수로서 상관없어. 왜? A가 잡히면 B는 항상 3큰 수로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A가 어떤 수인지 알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얘는 또 뭐야? 몇 차식이야? 2차식인 거 알잖아. 우리는 빠르게 A 값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최고차는 몇이야? 4A 제곱인 거 알고 있지, 그치? 오케이? A 하자. 마이너스 8A 있고 플러스 10A 있고 마이너스 2A 있고 플러스 16A 있지, 그치? 싹 더하면 몇이야? 요거 10이니까 지워서 16 나오네? 괜찮죠? 여기에 16A가 있었다는 것까지 괜찮을까? 자,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8분의 16인 거 아닐까? 마이너스가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아, A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나왔구나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식이 1이 보이는 거야. A는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렇지? 이랬죠? 다시 말하면 얘는 이 식 자체가 최소차는 4니까 4에 뭐야? A 플러스 2의 제곱 형태가 나왔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좌표를 구하니까 A가 마이너스 1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점좌표는 마이너스 2, 몇? 1인 거 알고 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1이 된다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적어줄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 2학기 준비를 하는 건데 거리 제곱의 합이다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선분의 합의 지속 확보하는 거랑 혼돈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야. 짝꿍. 중학교 들어와서 15년 됐어요. 알겠어. 선생님 제곱이에요. 응. A 제곱 플러스 B 아, 답이? 구하는 아, A 제곱과 B 제곱 하는 거야? 그러면 4의 생각이 뭐 나오겠네?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1의 제곱 더하는 거야. 그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14페이지까지 문제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익힘 4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초딱 왔으니까 책 샀어? 너는 정말 이쁜 아이구나. 너무 이쁘다. 지금 15페이지 키는데 힘 4하고 5까지 하고 쉽게 얘들아. 익사는 얘들아 어차피 세변의 길이가 다른 삼각형 모양 결정이야. 그러니까 세 점을 주면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1,2라는 꼭점하고 3,-2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5,4라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 ABC라는 녀석이 어떤 모양인지 이 녀석의 모양을 보자요, 모양. 그러니까 이 모양을 한다는 건 이 삼각형이 뭐 이등변 삼각형인지 직각삼각형인지 아니면 직각 이등변인지 아니면 뭐 둔각이든지 예각이든지 그걸 판단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삼각형 모양을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선분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B 길이랑 BC 길이랑 그다음에 CA 길이를 구할 거야. 이제 선분 길이 구하는 거 얘들아 이제 좀 암산한다는 느낌으로 풀어봐야 돼. 언제까지 식선을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자, 1에서 3 뺄 거니까 2제곱 4, 2에서 많이 뺄 거니까 4제곱 16이야.
그럼 머릿속에 그 두 수합은 몇이야? 20 나오지, 그치? 그쵸? BC 할게 3에서 5 빼니까 4 y에서 4 뺄 거니까 36 나오죠. 합하면 루트 40 나오겠죠, 그치? 괜찮지? 그 다음에 CA 그러니까 1에서 5 빼면 4 제곱 16 2에서 4 빼면 2니까 2제곱 4 그러면 20이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세선도 잡았어. 그러면 이제 얘가 가장 길구나라는 건 직관적으로 알고 있고 맞죠? 이 두 성분의 길이 같구나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이등변 이것도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가 둔각인지 직각인지 예각인지 판단하는 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비교했을 때 크면 둔각, 같으면 직각, 작으면 예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같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니까 직각인 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BC가 비변일 거니까 각 A가 90도로 되어 있는 직각인데 또 변도 같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선분 길이를 우선적으로 구해주고 가장 긴 변이 어떤 변인지 알아내서 피타고라스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형태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삼각형을 배워보니까 중선 정리라는 걸 하나 써요. 이거 너무 젊으니까 외워야 돼요. 알았죠? 뭐냐면 중선이 뭐였지? 삼각형에서 중선은 뭐였다? 이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잡아서 선을 그어준 게 중선이에요. 괜찮죠? 그럼 중선을 3개 그었을 때 그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중선의 교점을 뭐라 하지? 그렇지. 그래서 무게중심까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중선을 지금 왜 쓰는가? 우리가 이제 선분 길이 구하는 거 배웠고 내분점을 구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은 이 두 점의 1대1 내분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중선 정리라는 걸 쓸 건데 공식은 뭐냐면 이 중선을 만들어주는 이 두 성분이 있지. 이 두 성분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라 중선의 제곱이랑 중선으로 분할되어 있는 이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이 일정한 비율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한 게 C제곱이랑 D제곱을 더하는 것에 정확히 2배가 돼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증명하고 앞으로 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선으로 증명할 건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다 좌표 평면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좌표 평면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문자를 적게 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이 중점을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점과 이 점은 문자를 하나 쓰는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여기 점은 우리가 어딘지 모를 거니까 이 점을 내가 P, Q라고 놓고요. 이 점 좌표를 쌤이 양수 R, 0 잡아주면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R, 0다 설정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한 번에 할게. 자, A 제곱일 거는 이 성분 제곱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제곱을 할 거니까 P에서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Q에서 0 뺀 제곱 Q제곱 나오겠지. 오케이? 이게 A제곱이야. 괜찮을까? 괜찮지? 그 다음 B제곱은 이거잖아, 그렇죠? P, Q하고 R, 0 가지고 거리 제곱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바뀐 거야. P 마이너스 R의 제곱에다가 Q 마이너스 0 제곱이 나오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좌측식 자체가 되는 거야. 너 인정할까? 이해되죠? 근데 얘를 정리해주면 P제곱, P제곱 2개, R제곱, R제곱 2개, Q제곱, Q제곱 2개 플러스 2PR 마이너스 2PR로 지워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와? 2 곱하기 P제곱, Q제곱, R제곱으로 정리되겠지, 그렇죠? 이해될까요? 별거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우측할 거야. 2 곱하기 그죠? C제곱, D제곱 C는 뭐야? 이 길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원점 가지고 거리 제곱하는 거지, 그치? 돼요? 그럼 뭐 나와? P제곱이랑 Q제곱 나오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D 길이는
이 길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망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 제곱이잖아, 그렇죠? 돼요? 그러면 뭐 나와? R 제곱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해가?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등식이 서로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앞으로 중성정리다라고 써서 외워서 가져가야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삼각형이라는 도형 안에서 뭐 1대의 중점이었다,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 잡아주면 이렇게 중선이 개입됐을 때 여기가 5고 여기가 4인데 여기가 만약에 1이었어. 그때 요 x 길이를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 중선이네. 중선을 이루는 두 선분 길이를 알고 있고 분할됐을 때 한 점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중선 길이 구할 수 있다. 즉 중선을 만들어주는 선분 2개와 분할되어 있는 선분 길이와 중선 길이 4개 중에 어느 위치든 하나만 미지수 잡혀 있어도 해결이 가능하다. 혹은 관계식을 세울 때가 중요해요. 관계식. 오케이? 어떻게 나올까요? 5제곱에다가 4제곱을 더한 건 x제곱에다가 1제곱을 더하는 것의 2배와 항상 같다.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도 있고 가로 가다가 여기 이제 이걸 지워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잡혀 있으면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하는 건 C제곱하고 1제곱을 더하는 것의 2배와 같다는 관계식으로도 적용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괜찮죠? 그래서 중선 정리를 왜 배웠냐면 좌표 평면상의 좌표의 선분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분할되는 내분점을 이용해서 관계식들을 한번 설계시켜보는 거지, 그렇지? 괜찮지? 그래서 이걸 풀어주시면 이해가 될 거고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중선 정리처럼 보이는 식이 하나 있어. 잘 봐. 이게 평사야. 평사에서 대각선 하나, 대각선 둘이 있죠. 오케이? 그리고 평사니까 이웃하고 있는 두 선분 길이는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면하는 건 요 길이를 A, 요 대각선을 B, 이 선분 길이 하나를 C, 다른 길이를 D라 놨을 때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한 건 C제곱이랑 D제곱의 2배 합의 2배와 같다는 공식으로 적용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중선 정리가 똑같이 생긴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중선 정리 형태로 변환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될까?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또 증명하려면 지금처럼 또 좌표 평면을 이렇게 잡아서 그죠? 여기는 원점. 오케이? 이 점은 모르잖아. 이 점도 모르잖아. 그치? 이 점을 또 A, B, 이 점을 C, 0 잡아주면 이 점 어떻게 나와? 여기 B인 건 괜찮지? 같은 층에 사니까. 요거 뭐 나올까? D를 잡아야 돼? C 플러스 A. 그치. 여기까지 C잖아. 여기까지는 A잖아. 그치? 맞아? A에서 이 길이만큼 더 간 거잖아. 그치? 이 점이. 그죠? 그러니까 C 플러스 D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이 길이 제곱이랑 이 길이 제곱을 더하시 써보고 이 선분 제곱이랑 이 선분 제곱을 더하시 써주면 다음 관계식도 적용이 돼요. 이해될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중선음이라는 걸 하나를 증명하고 나서 표현해준 방법 중에 얘는 좀 잘 바로 보여요. 근데 평사는 신경 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대각선끼리 제곱해서 더한 건 선분, 이웃하고 있는 두 선분의 제곱의 합의 2배와 항상 같다는 사실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읽으시면 기본적인 도형에 대한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6페이지까지 확인 문제랑 배너 문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분점 관련된 문제는 지금 딱 35분이니까 36분이네. 그죠? 50분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죠. 내일부터 늦지 마. 네. 알았지? 여기도 너무 지금 너무 늦어. 속상하네. 뭐야? 수요일도 차 없어? 이제 시작하시죠. 아직 끝날 좀 걸리는 거? 끝났습니다. 끝났어? 졌어? 됐어요? 너희들 맨날 게임만 하던 거 아니야? 풀차니? 어?
내가 그걸 깔아서 너희들 친구 해놓고 내가 한번 지켜봐. 어? 네. 그거 새로 풀어냈지. 어? 친구 상속이 있어. 자, 내분점 관련된 문제도 좀 풀어보시죠, 우리 같이.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이거 어렵죠? 줄게. 자, 내분점 파트부터 합시다. 익힘 1부터 볼게요. 수직선은 쉬우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겠지만 A점 잡혀 있고 B점 잡혀 있어요. 네, 선분 AB를 3대 2로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B를 1대 2로 내분해주는 점의 좌표를 Q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A, B 기준 잡았을 거니까 이때 나오는 이 PQ의 중점, PQ의 중점의 좌표를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죠? 내분점 구하는 건 우리가 아까 전에 한번 했었지만 일단 순서가 중요했지, 그렇지? A, B니까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A, B 순서 잡혀 있고 3대 2 잡아놓고 X부터 합시다. 그죠? 3대 2니까 3 플러스 2분의 X끼리 먼저 할 거면 엮어서 곱해서 그렇지? 그러면 3, 4, 12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되고 y도 마찬가지로 3 플러스 2분의 y끼리 하는 거지, 그치? 엮어서 3 곱하기 마3 마9에다가 2 곱하기 2 4를 더해주면 p좌표 완성되겠죠, 그치? 괜찮죠? q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치? 1 더하기 2 그죠? 내분점일 거니까 1, 2로 잡아놓고 1 더하기 2분의 x 먼저 합시다. 그죠? 엮어서 더할 거니까 1 곱하기 4에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되고 똑같이 1 더하기 2분의 y끼리 1 곱하기 마3에다가 2 곱하기 2, 4를 더해주면 좌표가 모두 완성되겠지. 그죠? 그래서 p점 좌표는 몇이 나와? p는 5분의 10이니까 2 나올 거고 5분의 마오니까 마일 나오겠지, 그치? Q점 좌표는 3분의 2 나오죠? 그 다음에 3분의 1 나오죠? 오케이? 그럼 PQ의 중점이라는 건 사실 뭐야? 가운데 점이니까 1대1 내분점이 되겠지, 그치? 근데 내분점이고 중점이니까 사실 순서가 별로 의미가 없잖아. 1씩 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래서 평균 되듯이 완성해주면 2점을 더하면 됐나? x끼리 더하면 3분의 8 나오지? 그걸 2로 나누면 3분의 괜찮습니까? 괜찮아?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3분의 1 더하면 3분의 2 그걸 반으로 나누면 그렇지. 그래서 중점좌표를 해결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푸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잘 잡아서 비율 갖다 풀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내분점 구하는 건 할 수 있다 썼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응용 문제를 좀 풀 건데 조건이 주어진 선분의 내분점이 나와 있지, 그렇지? 자, 2번 보면은 A점 좌표는 마이너스 2,5가 나와 있고요. B점은 6,3이라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성분 A, B를 T 대 1마 T로 내분하는 점이 있대요. 뭐냐면 이
이 선분 A, B를 비율인데 비율이 이렇게 문자로 됩니다. T 대 1만 T로 적할 때 그렇죠? 이렇게 내분해주는 점을 찍었을 때 이 내분점이 1쌍면 위에 있대. 1쌍면. 그럼 뭔 소리야? 이걸 내분해서 만든 점의 좌표를 x하고 y를 구했을 때 이 점이 1쌍면 위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주는 조건은 뭐냐면 x좌표도 양수고 y좌표도 양수 잡힌다. 이 힌트를 주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럼 이제 이 t 대 1마 t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쓰게 되면 이제 얘를 여기다 곱하고 더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t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럼 이게 t에 관한 부등식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될 거니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t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괜찮을까?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게 있어. 우리가 선분을 이렇게 비율로 표현할 때 이 비율은 항상 뭐여야 될까? 내가 뭐 2대 3, 뭐 2분의 1 대 뭐 3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비율에 쓰지 못하는 게 뭐지? 내가 1대 2는 쓸 수 있지만 마이너스 1대 2나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비율은 항상 양수만 쓸 수 있어. 그렇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닐까? 비율을 나타내는 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단 공통 범위는 이 연립부등식의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두 개가 있다는 느낌을 갖고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이걸 풀면 어떻게 돼? t는 0보다 커야 되는데 1마 t도 0보다 커야 돼. 그죠? 얘는 풀었어. 그냥 t는 0보다 크다. 얘는 뭐 나오죠? t는 1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렇지? 될까? 그럼 이 두 범위의 공통 범위 뭐야? t는 0보다 크되 1보다 작은 수를 써야 된다는 기본적인 범위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분점을 직접 구할 거니까 A, B니까 A 순서에 맞춰 쓰겠지, 그치? 헷갈리지 않도록 A 써주고 B까지 써줄게. 6, 마삼 써줄게. 그리고 이 A, B를 T 대 1마 T로 비율 쓱 지워주고 여기다가 T 대 1마 T 아우. 오케이? 근데 내분해줄 거니까 분모는 T 더하기 1마 T 몇이야? 1이지? 1분의 x부터 먼저 할게. 이거 t를 6에 곱할 거니까 6t. 그 다음에 1마 t에다가 마이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t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오케이? y도 똑같이 1t 더하기 1마 t니까 1분의 y끼리 곱할게. 이렇게 엮어서 그러면 t 곱하기 마삼이니까 마삼 t에다가 1마 t 곱하기 5니까 플러스 5 마이너스 5t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부분 세울 거야.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돼. 왜? 이 점이 1쌍면 위에 있을 겁니다. 정리할게. x부터 하자. 이거 뭐 나오죠? 6t에서 2t 더할 거니까 8t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치? 얘가 0보다 큰 범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마삼 t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8t 보이죠? 그다음 플러스 5가 보이죠? 얘도 양수예요. 괜찮지? 그럼 이 조건도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죠? 얘 풀면 뭐 나오죠? t는 4분의 1보다 크다 나오지, 그치? 얘는 t는 8분의 5보다 작다 나오겠죠, 그죠? 괜찮아? 그럼 이 두 개의 공통범위 써야겠지, 그치? 4분의 1보다 크면서 8분의 1보다 작은 t의 범위일 거니까 t는 4분의 1보다 크고 8분의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맞죠? 오케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얘고요. 이 문제에 일단 이 비율이 쓰여지기 위해서 써야 될 기본적인 범위 얘예요. 그죠?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이 범위랑 겹치는 찾을 거니까 이 두 개의 공통 범위가 되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4분의 1은 0보다 크고 8분의 5도 1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럼 이 범위가 다 같이 그렇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다음과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지, 그치? 이 키미는 그냥 내분점 구할 수 있니? 물어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녀석을 일정한 비율로 만든 점 자체가 위정계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녀석의 조건을 걸어서 t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16, 17, 19,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큰 문제는 체크한 다음에 뒤에 유형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하자. 얼마 안 남았어요. 8시니까 15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각형 배울 때 평행사변형을 맨 처음 배우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A, B, C, D 네 점을 줬는데 A, B, C는 좌표를 오픈해주고요. D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A, B, C, D가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도록 D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을 알고 있죠. 기억나요? 평사가 될 조건 5가지 있었어. 기억나요? 기억나요? 평사가 될 조건 첫 번째. 그치? 평사가 기본 정의가 그잖아. 서로 마주보는 변기를 표현한다. 서로 마주보는 변길이 평행하다는 걸 증명하면 평사가 돼. 또 마주보는 두 편이 같아요. 그치? 마주보는 대변길이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증명해도 평사가 돼. 또 이웃형부의 크기를 더하기 180. 그치?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는 갓길이 크게 나타나지. 그치? 여기가 A면 여기도 A, 여기가 B면 여기도 B. 한마디로 이웃하고 있는 각의 합이 항상 180도가 되는 걸 확인해도 돼. 또 평사 될 조건 또 뭐 있어? 평사의 성질 중에 윤서 마주 보는 각이 180. 어? 마주 보는 각이 180. 마주보는 각이 180? 마주보는 대각의 길이 같다는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웃해서 이웃한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나간다. 또 뭐 있냐? 평사가 될 조건. 대각선이 수직.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그치? 대각선끼리 서로를 이등분 시킨다는 성질을 알고 있어. 그치? 그럼 하나 더 있었어. 평사가 될 조건 중에 유니크한 거. 이게 평사의 정의, 이게 평사의 성질이었거든요. 평사 될 조건에는 이 4개를 찾아도 되고 하나 더 있었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 녀석들끼리 평행하다고 증명이 돼도 평사가 돼. 돼요? 그 문제에서 야 얘가 평사가 될 수 있도록 A, D를 잡았잖아. 그럼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일단 이 첫 번째를 증명하려면 서로 마주보는 변길이 평행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만든 두 점 사이로 만든 이 직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써주고 그거랑 얘랑 같은지를 확인하되 또 이쪽 길이도 서로 평행한 걸 한 번 더 확인해야지. 그렇지? 좀 번거로워. 얘를 하려면 얘네들이 평행한 것도 증명되지만 그때 이 두 개도 평행한지를 확인해야 돼. 그치? 그럼 조건이 좀 까다롭겠죠. 두 개를 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변과 이변이 같고 이변과 이변이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거랑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거 같은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A, B의 길이와 DC 길이 같다는 걸 증명해야 돼. 얘도 뭐야? 연립으로 풀듯이 좀 까다롭겠지. 조건 자체가. 세 번째로 어떻게 돼? 각이 AB가 되도록 하려면 궁극적으로 이 각이랑 이 각 같다는 거 증명하려면 어때야 돼? 얘랑 같다는 거 증명한다는 것 자체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두 개가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 얘랑 평행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야. 이해될까? 한마디로 평행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이 각의 억각이 여기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쪽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도 평행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과정은 증명할 수 있는데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찾기가. 근데 마지막에 요 네 번째를 가만히 보니까 두 대각선 길이를 서로를 이등을 한다는 거가 증명되지, 그치? 그 말은 뭐냐면 이 점하고 이 점을 가지고 1대1 내분점을 구하는 거야. 이 점과 이 점을 가지고 1대1 내분점을 구했을 때 그 두 점이 서로 같다는 것만 증명해주면 요 네 번째 증명이 완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각형에서 평사가 될 조건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건 요 4번 성질입니다. 될까? 그러니까
AC의 중점을 구해. AC의 1대1 내분점을 구해. 그 점이 BC의 1대1, BD의 1대1 내분점과 같다는 것을 기본 베이스 삼아서 그 조건을 성립한다 해주면 얘가 평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괜찮을까? 그러면 AC니까 두 점의 1대1 내분점. 1대1은 사실 1 더하기 1거나 2분의 평균이 되겠지, 그치? 두 수의 합을 2로 나누면 1씩 곱할 거니까. 그래서 마사에다가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이 점좌표의 x좌표는 마이너스 1. y끼리 더해. 5하고 3 더하면 8. 2 나눠주면 4가 나오겠지. 오케이? 그럼 얘하고 이 두 점을 가지고 만든 1대1 내분점. a에다가 마이너스 5 더해. a 마이너스 5. 그럼 2로 나누는 거. 1대1 내분점. b하고 4 더해. 그것을 2로 나누는 거. 이 두 점 좌표가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얘는 평사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힌트 두 개를 바로 받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와 얘가 4라는 힌트를 해석할 수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평사가 될 조건은 네 번째 조건, 즉 대각선끼리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을 기반으로 증명하는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것뿐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각형 배울 때 평사 배우는 순간 뭐 배워? 평사의 성질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사각형들이 꽤 많잖아. 뭐 있어? 직사각형은 평사지? 직사각형은 평사잖아. 서로 마주보는 각들이 크게 같을 거니까. 그치? 또 마른 구도 있었잖아요. 그치? 괜찮아요? 쌤이 말하는 건 뭐냐면 평사 조건으로 문제 푸는 건 쉬운데 어떤 사각형을 줬는데 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될 조건을 물어봤어. 그러면 직사각형이니까 일단 평사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라는 조건을 일단 쓰고 얘를 쓰고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더 넣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고유 성질은 뭐 있어? 직사각형만의 성질. 이웃하고 있는 각이 모두 같다는 거잖아. 다 90도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는 걸 알겠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두 직선 사이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성질을 써서 추가로 이 조건을 붙여서 직사각형이 될 조건이라고 쓰는 거야. 아니면 직사각형의 성질도 뭐 있지? 중학생들 거 하는 거 같네. 직사각형 성질 뭐 있어? 90도. 90도 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대각선의 중점 같다는 거 하나 쓰고 그다음 AC 길이랑 BD 길이 같다는 조건 하나 더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될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일단 어떤 사각형이 직사가 될 조건을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얘는 평사가 돼야 될 거니까 대각선끼리 중점을 잡았을 때 같다는 하나 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조건을 붙여야 된다는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대각선이 길이 같다는 거, 대각선끼리 길이 같다는 것을 한 번 더 증명을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직사각형이 될 조건이라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요? 마른 거 어떻게 돼? 마른 거는 일단 마른 거도 평사야. 왜? 서로 마주보는 변길이 길이 같다는 건 우리가 증명한 상태니까, 그렇지? 평사가 되잖아. 근데 마른 거만의 성질이 뭐 있어? 이웃하고 있는 변의 길이 같다는 걸 쓸 수 있지, 그렇지? 또 대각선끼리 그었을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수직으로 이등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래?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야, 이 사각형이 마름모가 되도록 조건을 넣어서 마름모가 돼야 돼. 그럼 일단 또 첫 번째 두 대각선을 그어서 두 대각선의 1대1 내분점이 서로 같다는 조건 하나 붙여주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웃하고 있는 변의 길이 같다는 거, 이 변과 이 변이 같다는 걸 증명하거나 아니면 사각형의 대각선을 서로 그었을 때 서로 직교하는지를 확인하거나.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건을 붙여주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 마른 거가 될 조건이야? 일단 대각선의 교점이 1대1 내분점이 같은지 확인 한번 하고 이웃하고 있는 변의 길이 같은지 증명하던가 아니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 하나 붙여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해될까요? 쌤 그냥 이거 하나만 되잖아요. 문제가 마름모가 되거나 직사가 된다면 조건이 하나 붙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한 점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나중에는 두 점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될까? 그래서 그런 유형들이 있다는 걸 미리 참고하시고 아 그때는 어떻게 적응을 좋을지 그걸 한 번 더 고민해보라는 걸 하는 거죠. 오케이? 다음 익힘 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거죠. A, B, C 세 점좌표 주고요. 우리 이거 뭐라 하죠? 이 선? 중앙선? 중앙선? 아 각이 있는 거죠. 그치. 각인데 이 각을 우리가 내각이라 하잖아. 내각이 있는 선. 기억납니까? 그럼 이거 우리 뭐 했었지? 닮은비 써서 적용했잖아요.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는 거 증명 기억나요? 나 쌤이 힘들게 하려고 그러죠. 그죠? 내가 있는 선. 요 선 잡히면 이 선이랑 똑같은 평행선을 하나 더 그어서 그지? 여기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그치? 그러면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였으면 이 길이가 C고 이 길이가 D가 되면 이 X라는 각에 억각 하나 옮겨주고 얘 동의각별로 옮겨줄 수 있지. 평행선. 그치? 그럼 여기가 2분배이 된다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된다? B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이 있는데 한 선분과 평행선이 그어지면 선분의 길이가 항상 같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대 B와 C 대 D가 같다는 걸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점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두 점을 알고 있으니 이 두 점의 내분점이 D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를 알면 D점 좌표를 내분점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두 선분의 길이가 A, B와 A, C의 길이와 같다는 걸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A, C의 몇입니까? A, B 1,5하고 마사커가 마칠이야. X끼리 차제곱 몇이야? X끼리 빼면 5 나오죠? 제곱해주면 25 나오죠? 5에서 마칠 빼면 12죠? 제곱하면 144죠? 괜찮아요? 그게 루트 몇이야? 169니까 얘는 14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A식 길이는 X끼리 빼면 4 제곱하면 16 Y끼리 빼면 3 제곱하면 9 그럼 얘는 몇이죠? 5가 나오겠지, 그치? 될까? 그러면 두 선분의 길이 몇 대냐? 13대 5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의 길이도 13x 대 5x와 같다는 걸 알고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BC를 선분 BC를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내분해주는 점이 내가 원하는 점 D와 같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D점 좌표 구하는 10까지 마무리해주면 13대 5고 BC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B자로 써줄게. 마사, 마칠 그 다음에 C점 좌표는 5,2 이 순서에 맞게 13대 5로 내분하는 거야. 수열아 X만 해줘. 분모 18분의 13 곱하기 5 13 곱하기 5 65에다가 5 곱하기 마사 20을 더하면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잘했어. Y 18분의 마이너스 30 26에다가 마이너스 35 할 거니까 마이너스 26에다가 35 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9 나오겠지, 그치? 될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분자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내분점을 배웠기 때문에 그동안 배웠던 도형을 이용해서 이 분할했던 내분점을 선분의 길이로 정해서 푸는 거 그것들을 정해서 푼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해주시면 끝이 나는 거고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게중심이 끝이에요. 그럼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우리가 흔히 중선의 교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이 주어지고 중선을 하나, 중선을 둘 그었을 때 이 점이 만나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나머지 한 점도 연결시켰을 때, 중선 그었을 때 그 중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되고 그 점을 무게중심이다라고 약속을 한 거였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선을 배웠고 내분점을 배웠다 보니까 이렇게 좌표 표면상의 세 점을 알고 있으면 이 무게중심점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맞아? 이 두 점을 알면 두 점의 1대1 내분점을 얘는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 두 점 기준으로 봤을 때 꼭지점, 무게중심, 중점까지 길이가 항상 몇 대면? 2대1이다라는 걸 우리가 닮은비로 증명했었지. 그치? 돼요? 그럼 이 점 좌표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을 거니까 2대1의 내분점을 구해주면 G가 잡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점을 x1, y1이라 잡고 이 점을 x2, y2라 잡고 이 점을 x3, y3라 잡은 다음에 이 점 먼저 구하겠지. 그치? 근데 이 점은 우리가 흔히 중점이라 말할 거니까 평균 구하듯이 x2에다가 x3 더한 걸 2로 나누는 거. 그치? y도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근데 우리는 지금 똑같이 나올 거니까 마지막은 얘하고 얘를 x끼리 보자. 얘하고 얘를 2대1로 내분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얘를 2대1일 거니까 분모 3 잡고 이 2를 뒤에 곱하겠죠. 오케이? 그럼 약분되면서 x2 더하기 x3 나오고 1 곱하기 x1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될까? 그래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꼭지점의 x좌표를 더해서 3 나누는 거. 마치 뭐 하는 거야? 평균 구하는 거지. 그치? 세 과목 더해서 3 나누는 거니까. 맞아요? 그 y도 y1, y2, y3를 더하는 것을 3 나누는 거. 이것을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따로 외울 필요도 없지. 그치?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기본기 삼아서 중심을 풀어보고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다음 챕터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유형 3이랑 익힘 3, 익힘 4 23페이지, 24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고 확인 변형이 다 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뒤에 있는 무게중심을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럼 해봅시다. 다시 5분까지만 드릴게요. 무게중심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쿠션 드릴게요. 마지막에 이건 쿠션을 아까 말했지만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만 쓰는 거죠.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쓰지 않기 때문에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키밀의 27페이지 이키밀의 1번 문제 보시면 1번에 1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A좌표 주고요. BC의 중점을 마이너스 2,6이라 주고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A, B라 써서 A, B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 중점이 꼭지점 A랑 연결을 시키면 여기 위에 점 G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중선의 교점이었을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 중점까지 길이가 항상
2대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비율 자체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두 점을 알고 있고 두 점의 내분점을 구한다는 게 전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끝난 거지. 그렇지? 우리가 원하는 건 A하고 요 점을 H로 볼까? AH를 A의 순서에 맞게끔 2대 1로 내분해주는 점을 찾으면 그 점이 무게중심점이랑 같을 것이다. 이 얘기 끝나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A 헷갈릴 거니까 1,3 써주고 H 마이너스 2,6 잡아주고 2대 1이다 잡아놓고 완성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분모는 3분의 2 마이너스 2 마사에다가 1을 더할 거니까 마3이 나올 거고, 맞죠? 똑같이 y는 3분의 12에다가 3을 더하면 15 나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5가 나올 거야. 그래서 a, b가 마이너스 1,5가 돼서 더한 값은 4로 끝난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지, 그렇죠? 괜찮을까요? 뒤에 활용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고 쌤한테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거고요. 익힘 4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정리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보일 거고요. 여기에 A, B, C 잡혀있죠, 그죠? 그리고 중선이 그어져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여기에 G 잡혀있고요. 여기 M 잡혀있어요. 자, 근데 좌표는 안 주고 선분의 길이를 줬어요. 5, 3이다. 그리고 여기는 4루트 2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GM 길이 구하는 거예요. G에서 M까지 길이를 구하는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는 좌표를 주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GM 길이 구할 거니까 요 길이가 X인데 X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꼭지점, 무게중심, 중점일 거니까 길이가 몇 되냐? 2대1 그럼 여기 몇 X? 2x 그렇지. 2X라고 봐서 요 길이가 3X인 것까지도 알고 있어. 맞지?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뭘까요?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2 곱하기 3X 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이다. 중선 정리 보이냐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무중심은 중선의 교점일 거니까 얘가 지금 중선이잖아, 중선. 맞지? 그러니까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였어. 될까? 그럼 이 중선을 만들어주는 두 선분이 5하고 3이고 중선 그리고 중선으로 분할되어 있는 선분의 길이도 4루트 2면 2루트 2인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5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더한 건 3x를 제곱한 중선 제곱과 분할된 2루트 2의 제곱을 더한 것의 2배와 항상 같다라는 방정식 하나 세팅이 되겠지, 그렇지? 될까? 그러면 3x의 제곱은 9x 제곱이 될 거고 2루트의 제곱은 8이 되겠죠, 그렇죠? 될까? 25 더하기 9니까 25 더하기 9니까 34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얘는 몇? 17. 그지? 9x 제곱은 9. x 제곱은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원하는 x는 양수가 되겠지. 성분 길일 거니까. 그래서 답은 x는 1이다라고 적용해서 문제 풀으시면 되겠지. 그렇지?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건 이제 중선 정리가 뭔지 배우 다 했지만 선분 길이 구할 수 있고 내분점 구할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내분점 중에 대표적인 게 1대1 중점이 있어야 되니까 중성 관련된 문제를 중원을 배웠던 거. 그리고 사각형 도형이나 삼각형의 내심 이런 이론도 들어가기 때문에 쭉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일 모레 올 거니까 쌤이 내주는 건 이 29페이지까지 우리 지금 확인 변형은 지금 수업 시간에 풀었는데 발전은 다 안 풀었어요. 발전 한번 풀어보시고 그다음 단원 종합 문제를 베이직이 37번부터 몇 번까지죠? 47번까지 있죠, 그렇죠? 괜찮나요? 괜찮나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모레 바로 올 거니까 많이 안 내주고 31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라고 시킬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 게 뭐냐면 29페이지까지 확인이랑 변형을 다 풀어서 있어요.
모두. 오케이? 그래서 쌤한테 기본적인 잘 되는지 확인 받으시고 가면 돼요. 쌤이 원래 오늘 테스트지도 준비하는데 오늘은 테스트 따로 안 볼게요. 다음 시간부터 쌤 테스트 볼 거니까 오늘 배운 거에 한해서만.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할 건 35번까지 발전 제외한 모든 확인 관련 문제까지 풀어서 쌤한테 개별적으로 확인만 받으시면 돼요. 됐죠?